안녕하십니까. 학습법과 성공법을 알려드리는 초인입니다. 오늘은 민법 5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 그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그 중에서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이제 지난 시간에 가능까지 알아봤고, 오늘은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어서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 요건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가즉타해야 된다입니다. 확정과 가능 부분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 오늘은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면 법률행위의 내용은 적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규정. 그래서 이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강자, 위자, 무자 따서 강위에는 물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 강행규정은 당사자들 간의 사적 의사를 통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와는 관계가 없는 규정들이어서 법률 조문이어서 당사자들의 그 사적 의사에 의해서 그 조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임의규정입니다. 다시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지켜야 할,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보다는 약한 것은 이제 단속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규정은 그 해당 그 법조문의 입법 취지가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 발생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것을 이제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를 이제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 제가 이 아래에서 그림을 이제 이 사각형은 이제 토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서 효력 발생이 금지된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제가 이제 효력이 발생 안 해서 무효가 된다를 이 빨간 X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행위. 그래서 이 이제 학교 대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이제 처분할 때는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이것도 이제 무효가 되는데, 효력 규정으로서 빨간색 X 표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역시 그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수수료는 돈이라는 의미로 동그랗게 표시했고 X 표시했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법상 중개수수료 약정 중에서 그 법상의 그 소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소정의 한도액까지는 유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과액 부분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한도 초과액은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 위반하면은 이제 행정적 처벌,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받지만 사법상 법률 행위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강행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은 이제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은 이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이 모든 것이 다 무효는 아니다. 그 중에서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여기 약간 모순되지만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사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단속 규정이라는 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이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이런 건 받을 수 있지만 그 음식판 행위, 그 사법상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하는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제가 이 음식점과 숙박업소 사이에 이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친 거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그리고 숙박업소를 그렸고 이 사이에 중간에 생략 등기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주택법의 전매 제한을 위반한 전매 약정. 주택법에서 어떤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전매 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이게 법에서는 이 중개사가 중개를 그 의뢰한 사람하고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금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에 서로 직접 거래한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 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 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의를 보면 확정된 이제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또 앞에서 본 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 요거를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 이 법률 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게, 뭐 앞에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뭐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하니까 이 두 개가 좀 겹치는 게 아닌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적 자치는 개인이 법 질서 안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 관계를 자유롭게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걸 사적 자치라고 하는데, 이 사적 자치가 무한정 인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강행 규정을 통해서 그 한계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뭐 어떤 강행 규정을 규정해 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이제 강행 규정인데, 그런데 이 강행 규정으로 이 사적 자체의 모든 영역을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음식점은 관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이제 무허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허가로 음식점을 하면 그 법률의 이제 처벌 규정에 따라서 이 처벌하면서 이 사적 자치를 이제 한계를 지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니까 그 주인이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근데 우리가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를 법에 강행 규정으로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사적 자치 영역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주인이 뭐 100만 원을 이제 받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또 그대로 굉장한 이제 이 사적 자체에 혼란이 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행 규정으로 모든 것을 이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사적 자체의 법률 행위를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인정을 하고, 만일 위반되는 정도에 이른다면은 이제 무효로 시키는 기준으로 이 사회적 타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적 자치를 1차적으로는 법조문의 강요 규정을 통해서 한계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이제 일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103조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서, 이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이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항을 이제 담는 일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의 내용을 반사회 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4조는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한 가지 유형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약간 중요하니까 별개로 이 한 유형이 이제 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를 구체적인 유형을 이제 살펴보면은, 동기의 불법,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사행성이 심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아까 104조 이렇게 이제 분류된 것은 이제 판례라든가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를 유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두 문자를 따서 보면은 이제 동기, 학교에 같은 그 연차의 동기를 말합니다. 그 동기, 정윤자는 이제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동기인 정윤자의 생사가 이제 불명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기인 정윤자의 생사가 불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기의 불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기가 이제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내면에만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표시되는 경우라든가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서 상대방이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률 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판례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수많은 사례가 이제 판례나 학술로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비해당하는 경우를 같이 외우다 보면 뭐 비슷하고 뭐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두 개 중에 한 개, 즉 뭐 해당하는 쪽을 암기를 이제 완벽히 하든가 비해당하는 쪽을 완벽히 암기하는 게 차라리 좀 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비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으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그 전통 사찰의 주지가 그의 금품 대가로 이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무기인 방조한 상태에서 이 종교법인이 주지 임명 행위를 한 거. 그래서 여기 스님이 있고 여기 뭐 돈다발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연상을 하시고, 두 번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했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제 이런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동기가 이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처한테 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절을 하면서 이 재산을 양도하는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약정 사교. 이런 것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가 이제 귀국해서 일정 기간 근무한다는 걸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제 그림으로도 이제 암기를 하시고 좀 약간 스토리로 연결해서 외우면 되는데, 이제 주지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근무. 그러니까 요 그림도 보시고 또 요 스토리식으로도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로한 경우. 이것도 이제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고 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불도저, 이렇게 트랙터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공사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이것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요 이제 방패처럼 이렇게 하나 그어 놓고, 그 다음에 허위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법정 지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이것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이제 반사의 질서까지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을 분리 양도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을 하시고, 그 다음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행위. 그러니까 조성될 때는 이제 뭐 불법이 이제 동원됐는데, 그것을 단지 이제 차후적으로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치한 행위. 요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비자금,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한 건 이제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를 했다. 이 상자가 뭐 임치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으로도 연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 보면 허위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을 이제 분리 양도한 다음에 이제 돈이 생겼죠. 그 비자금을 만들어 임치를 했다. 이렇게 스토리식으로도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파는 사람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걸 알게 됐지만은 이제 그걸 알고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는 사람이 도둑이었지만 이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원칙은 매도인이 뭐 세금을 이제 내는 게 맞는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는 반사의 질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요 D자로 표시를 했고 머리를, 매수인은 C자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제 다운 계약서라고 부르죠.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양도세표 목적으로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도 외우고 스토리로도 외우면 되는데, 범죄 자금을 알고 취득한 다음에 공과금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 양도세 회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행위. 과다수량을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지만 이것도 이제 반사의 질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권 15매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거,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획기적인 낭기법을 적용한 민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